네. 집계를 보니까 7월 첫째 주에 정제 마진이 배럴당 6달러였고요. 지난달 셋째 주 대비로 2배나 뛰어 올랐습니다. 마제스터 전문가님, 이 정제 마진이 의미하는 게 뭔가요? 네. 정제 마진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 그 휘발유하고 경유, 그러니까 석유 제품의 가격에서 원료가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원료 가격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중동에서 운송을 하게 되면 그 비용들 있죠. 비용들을 제외한 나머지, 그걸 이제 정제 마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이제 정제 마진이 이제 배럴당 4에서 4.5달러, 5달러 선에 넘어가야지 이게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정제 마진이 좋아져야지 그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고, 예를 들어서 S-오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 정도,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한 45에서 50%를 이제 정제 네. 마진으로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실적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그렇죠. 정제 마진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뭐 GS 같은 경우는 좀 덜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실 그 또 재고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중동에서 유가를 수입을 해오면 네. 운송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게 한 25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자 수입 주문을 오다를 넣었을 때 네. 뭐 배럴당 30달러였다. 근데 운송이 되고 난 이후에 뭐 배럴당 20달러였다. 그러면 손실폭이 있잖아요. 네, 그간의 유가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이게 정제 마진을 봤을 때 우리가 사실 기름값이 그래요. 지금 현재 유가가 지금 WTI 기준으로 배럴당 58달러, 59달러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만약에 분기별로 1분기에 먼저 그 재고량을 또 파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정제 마진이 4에서 5달러 선을 손익분기에 넘어가야지 네. 영업이익 개선이 되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기름값 같은 경우는 급락이 나오지 않아요. 유가가 빠져도. 네, 그런 비교를 우리가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김정수 전문가님, 이 정제 마진이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유가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유인학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휴가철에 수요가 늘어서 정제 마진이 더 높아진다? 이런 분석 맞나요? 뭐 맞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름 나는데 혹시 찾아보셨어요? 아니요. 한 군데도 없죠. 네. 근데 이런 정유회사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일단 중동에서 네. 가지고 와서 다시 뽑아내죠. 그죠? 뽑아내는데 어떻게 뽑아내죠? 제가 그 공정 자체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우리가 복잡하게 네.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옷 입고 계시잖아요. 노란색, 옐로우, 네. 레드 입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게 되면 노트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플라스틱이잖아요. 이런 거를 만들려면 우리가 이제 저기 중동 쪽, 주로 이제 이란에서 좋은 양질의 이 원유를 수입을 해서 네. 우리나라 기술이 뛰어난 게 뭐가 있냐면 정제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온도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온도에 따라서 이 뽑아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기본 이제 소재가 있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뭐 나프타 같은 거. 네. 그것도 분리를 해버리게 되면 이제 에틸레인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옷, 뭐 이런 거에 뭐 다방면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SK 이노베이션이나 S-오일이 이게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냐면은 원유를 수입을 해서 기술을 접목을 해서 거기서 나와 있는 기초 소재들 잘 뽑아내서 물건을 잘 만들어서 다시 수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가 뭐 원유는 그렇게 많이 넘쳐나게 있지만 그걸 정제하는 기술이 없으니까 물건을 못 만드는 거죠. 원재료만 그냥 그렇죠. 팔고. 네. 근데 그 원재료 역시도 뭐 사우디나 이란에 비해서 가격 단가가 워낙 낮고 그다음에 뽑아냈었을 때 이 질 자체가 나쁘다 보니까 별로 선호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의 입장은. 근데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좋은 거예요. 부지런하잖아요. 똑똑하고 남들 잠자고 막 그 뭐 유럽 같은 데 보면 경치가 좋으니까 막 맨날 놀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70년대부터 죽어라 막 그냥 그냥 공부만이 살게 해가지고 막 여기에 올인했던 이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기술들 잔기술인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젓가락 같은 거 잘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의 어떤 문화를 형성을 해버린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제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은 원유를 수입을 해서 내가 물건을 팔았단 말이에요. 마진이지 않습니까? 마진. 네. 우리가 은행에 있다가도 보면은 예대 마진이라고 하잖아요. 예금과 대출에서 발생되는 이 금리의 차, 이게 예대 마진. 네. 정제 마진이라는 거는 마진이니까 뭔가 남는 이익이겠지. 정제해서 원유를 수입해서 와서. 물건을 팔아서 거기 떨어지는 네. 이익. 예. 요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제 마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 기조를 더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망을 어떤 걸 봐야 되나요? 지금 우리가 정제 마진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이 중장기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은 네. 정유주들이 지금 밑에서 바닥이지 않죠.
그렇지 더 않겠어요? 갔어야 한다. 아니, 주도주가 되어 말씀이신 있어야죠. 건가요? 주도주가 되어 있어야죠. 네네. 지금 이 정제 마진의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서 불이 몇 번 났어요. 불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 뭐 필라델피아인가 화재가 큰 화재가 이제 올해 들어서 한 2번 정도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재가 나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공급량이 있어서 차질이 문제가 좀 생기죠.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발생되었던 어떤 잠깐 왜곡되었던 그 가격들이 이제 네. 원상복귀가 좀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럼 원유 수급이랑 거의 뭐 비슷하게 그렇죠. 간다라고 이 보면 수급이 되겠네요. 계속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일회성으로 좀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이 정제 마진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려면 저는 이제 내년 초 정도나 올해 연말부터는 네. 가능한데 그 전까지는 그냥 일회성 정도에서만 저는 움직일 거로 동의합니다. 봅니다. 결국 그 말씀은 이제 정유주도 그런 흐름으로 보자라고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상반기에 수요하고 나가다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예. 경유 쪽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유 쪽에 대한 수요가 확 커지는 시점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수요가 확 커진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환경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세게 들어가기 IMM을 네, 하고 네. 있어요. 네, 네. 그 전까지는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나 이런 데에서 뭐 공급 불났던 거 다시 끄고 뭐 이런 네, 일시적인 문제 좀 이슈에만 흔들릴 있습니다. 거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동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제 마진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다만 여기서 정유주들의 실적이 하반기에 방긋 웃을 것인가, 오늘의 강세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 분의 답이 좀 나왔네요.